재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초록색 테마에 대한 특징이 보라색의 테마들을 특화되어 있다? 테마에 4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동점보고서 34에 보면 실행력, 영향력, 대인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테마 명칭을 쓰지 않고 색깔로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색깔에 명칭을 붙여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저런 것이 있다 없다로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인식을 하면서 스스로도 좀 그랬고요. 강점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4가지 컬러 전체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 막대 그래프로 나오고 어떤 영역의 테마가 두드러진지도 나오고 각 영역의 탑10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좀 진한 색깔로 표시해 놓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하면 사람들이 탑10 안에 안 들어간 그게 먼저 눈에 가요. 그래서 난 실행력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뭘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 실행력 테마가 상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건강한 데 비해 난 실행력이 없다라고 이해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재단하는 말로 돼버리면 자기의 재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성장을 방해하는 사고가 되는 거죠. 가치 판단의 중립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보라의 특징은 주황의 특징은, 파랑의 특징은, 초록의 특징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도 낮고 자기에 대한 어떤 인지 왜곡, 잘못된 인식, 편견 이런 것들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 좀 먼저 말씀드려요. 이 4가지 컬러는요.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이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같이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들을 그룹으로 묶었을 때 4가지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립되는 특징을 놓고 보면 색깔 자체가 가진 특징도 볼 수 있거든요. 초록색 테마들은요. 머릿속으로 이루어져요. 현실 세계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외부 세계를 보고 자기 내면 안에서 사고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저걸 눈으로 드러내려면 말이나 글로 언어화해서 시각화할 때라야 초록색 재능들은 이렇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를 정보화해서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다듬고 바꾸고 다시 변형해서 다른 정보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테마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략적 사고 테마를 사용하면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도움이 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조직에서의 운영면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성장으로 놓고 보자면 전략적 사고, 이 초록색 테마들은 외부의 현실 세계를 정보로 바꾸어서 보다 나은 정보로 만들어가거나 처리하는 능력, 세계를 정보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초록색 테마가 상위에 있는, 즉 17 위에 좀 많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생각을 하거나 정보를 많이 습득하거나 정보를 다룰 때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상당히 개념화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 현실을 조금씩 변형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것들의 연관 관계를 찾는 아이디어, 대안을 찾아내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주무를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근데 현실 자체를 개념화시켜서 개념을 주무르면 현실을 바꾸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실제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초록색 테마들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 현실 세계에서 오감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이나 생산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보라색의 테마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초록과 대비를 해놓냐면 이 보라의 작업을 할 때에는 대체로 초록의 영향을 끄는 게 서로 시소처럼 이렇게 상충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 초록색 테마가 높고 보라가 낮은 사람은요, 몸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일을 할 때 초록색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는 걸 선호해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떤 책을 듣는다든지 영상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좀 즐거운 감각들이죠. 그런 감각들을 누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들을 할 때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보라색이 높고 초록색이 낮은 사람은요, 보라색을 할 때 집중
집중해서 해요. 생각의 스위치를 이렇게 끈 채로 보라색 테마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해서 할 수 있다. 빨리빨리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실행력 테마를 사용하면 일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정해져 있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 몸으로 또는 실제 워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작업들인 건데요. 그 조직 관점을 살짝 빼고 개인의 성장으로 놓고 보더라도 보라색 테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초록색 테마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으로 타이핑 해가지고 화면 안에 그 글자를 표시하는 것도 필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라색 테마가 주로 높은 사람들은요, 실물 펜을 이용해서 실물 종이 위에다가 실제 글자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는 동안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옮겨 적음으로써 인식되는 이 내용에 대한 재탐색, 이 과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페이퍼 워크를 하는 게 좋고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실제 결과물들을 내는 것들을 좋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감각? 이런 것들을 끄는 게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내 편함을 좀 희생해서 결과를 내는 것 공통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가 높은 사람은 결과를 내기 위한 자기 희생, 자기 욕구나 어떤 필요에 대한 희생들을 되게 잘하는 편이죠. 가령 진짜로 성취가 재능으로 높은 사람은 결과 내기까지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요. 자기 개인적인 욕구,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 일을 완수하는데 굉장히 몰두해요. 몰두해서 완수했을 때의 기쁨, 돌아오는 보상이 화장실을 갔다 오고 뭐 밥을 먹고 함으로써 나를 돌봄으로써 느끼는 만족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 거거든요. 상위에 있는 테마들은 우리한테 많은 좋은 보상을 주죠. 그것들을 실행했을 때 즐거운 쾌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이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보라가 높은 사람은 워크라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일머리도 좋은 편일 수 있고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